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모순된 현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서 공급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기술대학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산업기술대 이재훈 총장을 모시고 창조경제 주역을 키우기 위한 대학 측의 노력과 대학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저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취임하신 게 지난 2월 말이죠. 2월 말입니다. 2월 말이니까 이제 한 5달 네. 정도 되는 거죠. 네, 5개월 돌아보시면 저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 즐겁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공직 생활도 좀 했지만 인생 마지막 무렵에 그 후학들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재미가 좀 아주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이라기보다는 후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그 산업기술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경기도 시흥에 소재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와 반월단지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1998년에 당시 산업자원부에 의해서 설립을 했고 설립한 목적은 그 큰 공단의 중소 중견기업에 고급 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립한 대학이고 현재는 주로 공학 계열의 13개 학과 학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 석사 박사 과정도 좀 있고요. 예, 이게 취업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그러니까 화려한 대학에 가서 스펙을 쌓기보다는 진작부터 대학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 취업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산학협력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되게 졸업하면은 취업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산업자원부 또 지식경제부 이렇게 쭉 주요 요직을 거치셨는데 공직 생활하시다가 지금 학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시죠? 또 이게 또 관련되는 분야의 학문 분야라서 네. 어떠신지요? 공직하면서 학교를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해고해 보면은 과거에 공직 생활하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 학계의 그 R&D 프로젝트를 제가 많이 했었고 예. 2006년인가 됩니다만은 그때 차관보 시절이었는데 공학교육 혁신대책이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그때 당시 대통령한테도 직접 보고도 했고 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기술대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학 또 실사구시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대학 같습니다. 네. 그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제고하는 이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지금 총장 맡으시고 나서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좀 이런 데 역점을 더 두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산학협력 활동은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쯤은 한번 과거를 전부 회고를 좀 해보고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길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아울러서 우리 교직원들이 대학 발전 비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대학 재정을 보다 좀 튼튼히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이 이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연구나 교육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제가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게 우리의 산학협력 활동을 보다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계를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3가지 문제에 제가 역점을 두고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산학협력
협력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 뭐 어떤 다른 대학보다도 제 느낌에도 상당히 그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잘 되고 또 그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잘 돼 있는 대학 같아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어떤 교육, 그러니까 그 산학기술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한 3가지 정도 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가족회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하고 가족회사 제도. 네, 가족회사. 저희 대학하고 여러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좀 맺고 싶다 하는 그런 일종의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관리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1년에 한 4,00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대학의 그 엔지니어링 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저희 대학은 교수님의 연구실, 학생의 실습실 이게 따로 없고, 그 엔지니어링 하우스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교수님, 학생 그리고 기업체 R&D 관계자 예. 이 3자가 모여서 현장 위주의 어떤 R&D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의 학생들은 어쨌든 입학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8주 이상의 현장 실습을 반드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산학기술대의 최장점이 이제 산학협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업체들하고 지금 그런 제휴관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상당히 좀 다양하죠. 예. 주로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만은 대상되는 기업들 보면은 매출액이 뭐 1조 이상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협력 대상을 하고 있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기계, 전자, 화학, 금속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와 바늘 단지에 있는 그 기업분들이 대개 우리 주종 수출 품목의 2차, 3차 벤더인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그 산학협력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보람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밑바닥에서 이런 활동이 바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경쟁력을 올려주는 예, 예. 그런 활동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또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 국제 산학협력 교류 뭐 이런 일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 생각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의 산업 활동이라는 것은 글로벌 아웃소싱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국내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가장 잘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산학협력 활동이 국제화를 통해서 외국의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가지고 우리가 외국 대학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쭉 한번 스크린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그 프랑스에 예. 인사라고 그럽니다만은 예, 인사. 예, 인사 그룹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미국 프랑스 내에서는 그 고급 엔지니어들을 예. 탑 한 15% 정도를 매년 배출하는 그런 아주 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그랑데꼴이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그 대학의 총장님하고 교수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학교로 초청을 예,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학하고 그 인사 대학하고 네. 협력 관계를 좀 해보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우선적으로는 이제 교수님들이 서로 좀 교환을 많이 좀 하도록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서 그쪽 대학이 하고 있는 현장 실습이나 산학협력 활동을 경험해보는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인사그룹 총장님도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자기들이 한국의 그 제조업 발전의 그 원동력이 뭐냐, 또 그 교육 시스템이 뭐냐,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프랑스 학생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대학생들도 그쪽 학교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프랑스, 독일, 유럽의 여러 유명한 제조업체 가서
실제 현장 실습이나 산학협동을 체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현장 체험을 하는 거는 뭐 내년 정도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예. 내년 봄학기부터는 바로 착수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아마 금년 가을 학기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예. 대단히 좋아하고 물론 있습니다. 대학도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최근 일이죠. 뭐 산학협력 선도대학사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수도권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2년 연속 좋은 수상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선도대학으로 2년 연속 교육부 사업, 링크 사업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을 했는데 정부 정책의 견지에서 보면은 공과대학이 획일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각기 대학의 특성화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의 바로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공과대학 혁신 방안의 또 하나의 핵심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특성화가 가능하겠지만은 저희 대학이 바로 산학 협력 활동에 있어서 항상 그런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구해온 어떤 산업의 맞춤형 기술 인력 공급을 한다는 그런 책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저희는 첫째는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바로 교수님을 이렇게 취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학의 교수가 되시려면은 반드시 현장 실습 경험, 그러니까 현장의 연구소랄지 이런 데서 근무한 기본적인 경력이 있어야 저희 대학의 교수님으로 취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의 교육 과정도 어쨌든 현장 위주, 또 3학년 되면은 반드시 엔지니어링 하우스를 거쳐서 기업체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R&D 활동이랄지 기술 개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직접 체득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산학 협력 또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앞부분에 여쭤봤어야 됩니다만은 이제 말씀 도중에 자꾸 궁금해지는 게 이제 그런 취업은 되게 잘 될 것 같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분야에 이렇게 많이 취업들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거의 그 77% 정도 취업률을 달성을 했고요. 전국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하는 경우에 보면은 한 10% 정도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쪽에 많이 가고요. 90% 정도가 중소 중견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엔지니어링 하우스를 거쳐서 기업체 R&D 관계자들을 사전에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데려다 쓰면은 바로 현장에 투입도 가능하고 이런 인력들이 저희 대학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입도 선배도 많이 저희 당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예. 또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는 일찌감치부터 그냥 취업 잘 되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취업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업기술대에 대한 이제 응시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 대학이 특별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별한 입학 전형 절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수시, 정시를 통해서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서 수시 입학 내에서도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가지고 입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제 이때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게 현재의 어떤 그 성취도보다는 와서 어느 정도 이공계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체에 가서 거기서 기업을 좀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뭐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학과 그 고등학교 일이 졸업 성적 이거보다는 실제로 자기 마음 자세가 중요한 학생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놓은 이제 그런 인재들을 이제 나중에 출구로 내보낼 때, 이제 졸업시킬 때는 이 친구들을 4년이죠. 4년 동안의 이제 재학 기간 동안에 좀 어떤 인재로 육성하고 또 성장하고 싶다, 뭐 이런 인재상에 대한 이제 그 개념들을 다 각 대학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산업기술대는 어떠신지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기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인력 공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우리 대학이 그동안 쭉 해왔던 교육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제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강소기업들 아니겠느냐. 예. 이 강소기업들을 만들어내고 또는 강소기업 내에 들어가서 그 강소기업을 직접 R&D 활동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로 좀 더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인재상을 제가 정립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2월에 오셨으니까 뭐 조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 전에 또 공직에 계시면서도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중소나 중견기업 입장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잘 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요즘요. 근데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좀 변화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뭐 좀 기업 문화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때도 있는데 저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드시 기업으로부터도 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인력의 미스매치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졸업을 해놨는데 기업에서는 데려다 쓸 사람이 없다. 또 학생들은 자기 눈높이에 안 맞아서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저희 학교 주변에 중소 중견기업의 여러 대표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인력들을 잘 끌어오고 하는 기업분들은 투자를 그래도 나름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기업체의 본관에 아주 그래도 좀 괜찮은 시설로 건물을 좀 짓고 또 그 안에 새로 취직한 학생들이나 그쪽 기존의 근로자들이 조금 여가나 이런 생활을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투자를 해놓으면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은 또 외양도 많이 따지고 또 자기들 기분도 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그래도 좀 해놓은 데는 먼저 취직한 애들이 또 자기 후배들 연락해서 여기 기업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학생들을 뽑아가지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비전도 좀 제시해주고 하면은 인력 수급이 훨씬 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중소 중견기업에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대졸자들이 안 온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갈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맞선 보는 거니까 신랑 측에서도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화두되고 있는 게 이제 창조 경제입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뭐 또 실리콘밸리 모델 이렇게 해서 또 창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또 창업 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기술대에서도 또 창업 쪽에 지원하는 교육 그런 커리큘럼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도 그렇고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정부 부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 교육센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 교육센터는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창업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또 그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떠한 이 로드맵을 따라서 공부를 해가면 된다. 또 어떠한 현장 시설을 하면 된다. 이런 걸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창업 교육센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창업에 정말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는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런 경험이 있는 교수분들하고 학생들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창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구체화돼가지고 이 학생들 한 서너 명이 모아서 이런 벤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하면 저희가 좀 엄격하지만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런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연간 한 많지는 않습니다만 7천만 원 정도까지 예, 예. 창업 자금을 또 지원도 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취직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이제 창업적으로 많이 좀 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쪼록 성공률이 높은 그런 창업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젊은이들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 잡기도 쉽지 않고 뭐 창업한다고 그래도 그게 참 성공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인데 뭐 스펙 쌓기 많이 한다고 또 뭐 이런 약간 비판도 지적도 있는데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할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일자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경쟁은 심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뭐 전략이랄까 방안 한번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대학이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열심히 좀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상상력을 발휘해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교육제도를 운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 가지 공산품 보면은 뒤에 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렇게들 붙여서 이제 미국 제품, 일본 제품 이런 인기가 많았는데 예. 이제 저는 그런 세대가 지났고요. 이 제품은 누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발명했다. 그러니까 이매진드 바이 코리아, 뭐 이매진드 바이 삼성 예. 이런 식의 제품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재미있는 얘기네요. Manufactured by가 아니라 Manufactured by나 Made in Korea가 아니라 누가 처음으로 생각했는지. 누가 처음, 왜 그러냐면 애플의 그 이런 걸 제품을 초기 단계 컨셉을 정리하고 이렇게 구체하는 이런 분들은 뭐 시간당 5,000불, 10,000불씩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컨셉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하청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뭐 시간당 한 5, 6불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창조 경제도 그렇고 보다 이 인재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 창의력 또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의 어떤 원동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자명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계속 좀 북돋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역시 국제적인 경험과 감각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외국어 능력이겠죠. 외국어 능력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같은 또래의 외국의 그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해주고 하는 이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런데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 관련된 당국에서도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문제하고
국제적인 감각 문제 이런 데는 아예 좀 역점을 좀 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상력과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능력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대학 총장으로서 재임 기간 중 어떻게 대학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그 청사진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개월 지나서 제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도 모두의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기술대학의 졸업생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제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그 강소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인재로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적극적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 그것이 교육과 현장 실습과 취업을 통해서도 다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 재임 기간 중에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산업기술대학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입니다. 풀뿌리 경제의 기초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소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